1. 서울의 한 작은 동네. 밤이 깊어갑니다. 거리는 고요하지만 지역병원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젊은 간호사 미영이 환자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지만 그녀의 야간 근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급박한 초인종 소리가 고요함을 깨트립니다. 미영은 깜짝 놀라 일어섭니다. 무슨 일이지? 그녀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립니다. 초인종 소리가 계속되자 그녀는 서둘러 문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미영은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크고 털이 복슬복슬한 갈색 개가 문 앞에 서 있었고 입에는 헝겊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물고 있었습니다. 개의 눈은 애원하듯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미영이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개가 물고 있는 꾸러미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미영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몸을 굽혀 개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가져갔습니다. 꾸러미를 펼치자 갓난아기가 보였고 아기의 피부는 창백하고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미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기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재빨리 모여들었습니다. 소아과 과장인 김 박사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보입니다.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미영은 문 앞으로 돌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개를 보았습니다. 개는 떠나지 않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고 미영이 아기를 안고 들어간 방향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넌 그 아기의 생명을 구했어. 미영이 속삭이며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거지? 개가 작게 한번 짖었고 마치 미영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자세히 보니 개의 목에 오래된 목걸이가 있었고 그 위에 누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리구나? 미영이 이름을 소리내어 읽자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습니다. 잘했어, 누리야. 이제 우리가 아기를 돌볼게. 한편 응급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액 주입 시작. 활력 징후 확인해. 최대한 빨리 아기의 상태를 안정시켜야 해. 모두가 침묵 속에서 일했고 기계음과 짧은 명령만이 들렸습니다. 아기는 너무 약해서 울지도 못하고 가끔 약한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거의 1시간에 걸친 긴장된 노력 끝에 김 박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24시간 동안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미영은 누리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쉴 곳을 마련해준 후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아기는 어떤가요? 일단 위기는 넘겼어요. 김 박사가 대답했지만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개가 아기를 데려왔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병원 직원들의 진술을 듣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누리가 병원에 도착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누리와 함께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정 형사가 영상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 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야겠어요. 그는 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응급실 방향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나요? 아기를 발견한 장소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누리가 저를 믿는 것 같아요. 그들은 누리의 목에 줄을 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처음에 누리는 망설이는 듯했고 계속해서 응급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누리를 안심시키자 누리는 특정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행은 누리를 따라 한밤중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 점점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약 40분을 걸은 후 누리는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고 낡은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 형사가 일행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가 아기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앞으로 나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반응이 없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정 형사가 손전등을 켜고 집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침실 한쪽 구석에서 그들은 오래된 요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 형사가 그것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고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편지네요.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편지를 읽는 분에게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이고 가족도 없고 안정된 직업도 없습니다. 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아이에게 줄 우유를 살 돈도 없고 저 자신을 위한 음식을 살 돈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제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충직한 개누리가 누군가 착한 사람을 찾아 제 아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누리는 똑똑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 아들을 돌봐주세요. 아이의 이름은 민우이고 올해 3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력한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다 읽자 모두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정 형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어머니도 찾아야 합니다. 그녀 역시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집안을 수색했고 어머니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서랍 하나에서 그들은 젊은 여성이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고 누리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연과 민우 2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어머니의 이름을 알게 됐군요. 정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를 찾는 수색 공고를 내야겠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서려 할 때 누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며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리는 그들을 어딘가로 안내하려는 듯했습니다. 누리가 서연 씨가 갔을 만한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다시 한번 누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걔는 그들을 여러 거리를 지나 작은 공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 벤치에 한 마른 여성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성을 흔들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서연 씨 아니세요?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고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리를 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리야, 날 찾아왔구나? 정 형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저희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안도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 민우는 괜찮나요? 미영이 빠르게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네, 위기는 넘겼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 돌보고 계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누리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고 마치 위로하려는 듯했습니다. 정 형사가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 씨도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서연 씨도 의료진의 진찰을 받으셔야 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던 여성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고 서울에서 친한 친구도 없었던 서연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직장을 잃고 저축도 바닥났어요. 결국 민우의 분유를 살 돈조차 없어졌죠. 미영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용감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김 박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서연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그녀가 경도의 영양실조와 탈진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도 쉬어야 하고 영양을 보충해야 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연 씨와 민우를 잘 돌보겠습니다. 서연은 아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병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민우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누리도 허락을 받아 병실에 함께 있을 수 있었고 충직한 수호자처럼
서연의 침대 옆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누리와 민우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는 4발 달린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아기를 구한 개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의 충성심과 사랑에 감동받았고 서연의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은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차선 단체들과 개인 후원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를 위한 옷과 분유, 서연을 위한 영양식, 심지어 누리를 위한 케밥과 장난감까지 모든 것이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번 일주일 후 서연과 민우의 건강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제대로 모유를 먹을 수 있었고 그의 울음소리는 날이 갈수록 힘차게 들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도 점점 더 자주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아침 서연이 민우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의 사회복지사인 윤 선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윤 선생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모두 많이 좋아졌어요. 윤 선생이 서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퇴원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고 그녀의 눈에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 윤 선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몇 가지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녀는 한 비정부 기구가 서연과 민우에게 6개월 동안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서연이 직업을 찾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윤 선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서연 씨의 고향 가족에게 연락했어요. 그들은 서연 씨를 매우 걱정하고 있었고 도와주고 싶어 해요. 이 말을 듣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서연 씨. 윤 선생이 위로했습니다. 가족은 항상 서연 씨를 사랑하고 걱정했어요. 그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잠자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누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른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 선생님과 모든 분들께 서연이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민우를 위해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선생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서연 씨를 지원할 거예요. 윤 선생이 떠난 후 서연은 민우를 안고 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너희들을 위해 좋은 삶을 만들어 갈 거야. 누리가 작게 한번 짖었고 마치 서연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을 밝게 비추었고 이 작은 가족에게 희망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서연과 민우는 퇴원을 했습니다. 작은 환송회가 열렸고 병원 직원들, 경찰관들, 그리고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민우를 돌봐준 미영 간호사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 씨와 민우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미영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 형사도 자리에 있었고 그는 서연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서연 씨. 정말 용감하셨어요. 누리는 늘 그렇듯이 서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용감한 개를 쓰다듬고 칭찬했습니다. 서연이 병원을 나설 때 그녀는 민우를 안고 있었고 누리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서연은 이제 그 도전들을 혼자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서연 전이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선단체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취업 기회를 찾았습니다. 민우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그의 웃음소리는 작은 아파트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충실한 보호자로 서연과 민우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민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을 때 지역 의류 제조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면접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화 너머의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사내 어린이집도 있답니다. 서연은 감사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신과 민우를 위해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면접 당일 서연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민우를 안고 누리와 함께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그녀는 놀랐습니다. 회사에는 직원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인 박 과장은 서연의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연 씨 같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서연은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멈출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더 꼭 안았고 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녀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약속해. 너희들을 위해 좋은 삶을 만들어 갈 거야. 집에 도착한 서연은 이제 처음으로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미래에 대해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요람에 눕히고 누리 옆에 앉아 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누리야 알아?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긴 여정을 겪었어.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야. 누리가 작게 한번 짖었고 마치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날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누리가 어떻게 이 작은 가족을 구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서연은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민우를 회사 내 어린이집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민우는 경험 많은 보육교사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누리는 비록 회사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충실하게 집에서 서연과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산업용 재봉기 사용법부터 디자인 도면 읽는 법까지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그녀는 민우와 누리를 생각했고 그러면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박 과장은 자주 서연의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열정과 빠른 학습 능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서연 씨. 어느 날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신다면 곧 우리 회사의 최고 재봉사 중 한 명이 되실 거예요. 이런 칭찬은 서연에게 자부심과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민우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서 서연은 남은 시간을 모두 민우와 누리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는 민우에게 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쳤으며 누리가 잘 돌봐지고 있는지 항상 확인했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이 민우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윤 선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을 도와주었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윤 선생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보러 왔어요. 서연은 윤 선생을 안으로 초대하고 기쁘게 새 직장과 민우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 선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서연 씨. 윤 선생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적절한 지원과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서연은 이 칭찬에 감동받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윤 선생님과 다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민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윤 선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서연 씨 같은 분들이 두 번째 기회를 갖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서연 씨는 그 기회를 훌륭하게 활용하고 계세요. 떠나기 전 윤 선생은 또 다른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잊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 씨의 고향 가족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서연 씨와 민우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 소식은 서연을 놀라게 했고 걱정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린 이후로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았고 그들의 실망과 분노가 두려워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화내지 않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 그분들은 그저 서연 씨를 걱정하고 계세요. 서연 씨의 상황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분들은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 말을 듣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가족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윤 선생이 떠난 후 서연은 민우를 품에 안고 누리가 옆에 누워있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립에서 지지와 사랑으로 가득 찬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긴 여정을 왔구나. 그렇지 민우야? 서연이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멀리 갈 거야. 누리가 작게 짖었고 마치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충실한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리의 사랑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리는 그녀의 아들을 구했고 온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서연은 민우를 요람에 눕히고 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들이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해 그리고 그녀 앞에 펼쳐진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함께 서연은 어떤 도전이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그녀는 침대에 누우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누리는 그녀 옆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모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맞이할 거야. 서연, 민우, 그리고 누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 용기,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희망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충실한 개와 같이 연민 가득한 지역사회로부터 또는 우리 안의 힘으로부터 말입니다. 새로운 날의 여명이 서울의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도시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연과 민우의 삶에 있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인간의 선함 위에 세워진 시작.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